(24년 6월) 바로 시작해보자. 20번부터 주제 먼저 볼까? 자신의 공간을 정돈하여 긍정적 변화를 도모해라. 그러니까 방 청소를 잘 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라 하는 내용이었잖아. 별 내용 없으니까 문법부터 볼게. 첫 번째 문장에서 adds up to 하면 요 단어 우리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어지다 라는 뜻이라서 전치사 to 꼭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up이랑 to랑 이렇게 붙어서 같이 나올 수 있어. 2번 문장에서 that 뒤에 주어가 having a disorderly room이었고 동사가 can indicate 였단 말이야. 근데 무질서한 방을 가지는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명사 room을 꾸며주는 disorderly는 ly가 붙어 있지만 형용사로서 무질서한 이란 뜻이야. 그래서 오히려 ly가 없으면 안 돼. 부사처럼 생겼지만 형용사인 단어야. 3번 문장에서 전문가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전문가에는 복수명사라서 s가 붙어야 되고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동사에는 단수라서 s가 붙어야 되지. 그래서 그 전문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가 청소를 하는 순간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때 moment랑 you 사이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고 자, 이렇게 되면은 선행사가 일반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관계부사가 when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the moment를 생략하고 그냥 when you start cleaning your room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 그 밑에 시작한다 라고 했는데 변화를 시작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기 시작한다 라고 그랬지. 근데 start는 뒤에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다며 그래서 changing을 to change로 바꾸고 싶으면 병렬 끼고 있는 gaining 자리도 to gain으로 바뀌어줘야 돼. 마지막 6번 문장에서 마음의 평화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할 때 수동태는 안 돼. 능동태로 써줘야 돼. 다음 21번. 요 지문은 어휘부터 잡아보자. 우리가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는 작물 재배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영양분을 더하고 물을 주는 거야. 이렇게 영양분과 물을 공급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도록 기술자와 연구자들이 농부를 도와줬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들판은 기름지고 물이 많아. 그 결과 농작물들이 그러한 상태를 좋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호사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영양분도 많고 물도 많은 이런 상황이 있잖아. 그 상황이 우리의 농작물도 좋아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도 좋아한대. 그게 누구야? 잡초였었지. 괜찮지? 내용 기억나지? 그럼 다시 주제로 가볼까? 농지 토양의 개선 노력이 불러온 부작용이 뭐냐면 모든 잡초들도 자라기 좋은 이상적인 땅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잡초도 잘 자라는 땅이 된 거지. 이때 부작용은 side effect라고 표현할 수 있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순서가 좋은데 왜냐하면 2번 문장에 나오는 this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라고 했잖아. 이때 this가 위에서 나오는 perfect environment를 받아줘야 되니까 1번, 2번 문장이 붙어 있으면 좋아. 그래서 이 perfect environment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 50년 동안 기술자와 연구자들이 농부를 도와줬다라고 했으니까 2번, 3번 문장이 붙어 있어도 괜찮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비료 사용량과 관계 능력이 많이 뛰었다 그랬으니까 3번, 4번 문장이 붙어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5번 문장에서 unfortunately 끼고 불행히도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기름지고 물이 많은 이런 호사스러운 상황은 또한
달갑지 않은 것들도 끌어들였다라고 했거든. 여기서부터 부정어가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5번 문장이 삽입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내용을 기반으로 빈칸도 한번 볼 건데 5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호사스러운 상황은 6번 문장의 럭셔리 리얼 에스테이트, 고급스러운 부동산이랑 같은 거울 단어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와도 괜찮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도 끌어들였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존재가 어떤 잡초, 무작위한 잡초를 가리키는 거울 단어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빈칸으로 나와도 괜찮은 자리야. 다음 22번 주제 먼저 볼까? 사소한 관심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 이것도 괜찮지. 혼자 있는 사람한테 사소한 관심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변화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요거는 어법만 볼 거야. 1번 문장에서 when it comes to 라고 하면 무엇에 관해서 라는 뜻인데 이때 to가 전치사야.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 돼서 help는 올 수가 없어. 동명사 helping이 와야 돼. 2번 문장에 본동사가 is면 주어가 all you have to do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되는 것은 와서 관심을 보여줘라 하는 거였지.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주어 자리에 all도 있고 do도 있으면 이 두 단어가 다 있으면 보어 자리에 to come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 동사 원형 come이 와도 돼. 이렇게 되면 병렬 끼고 show도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다시 너가 해야 하는 전부는 뭐냐면 와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 4번 문장에 O, A, to B라고 하면 A를 B에게 빚지다, 덕분이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너의 덕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자리. 6번 문장에서 이때 who가 선행사를 many people로 데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야. 어떻게 느끼는 사람이냐면 하고 like가 나오는데 이때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처럼 이란 뜻이잖아. 그지? 이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도 괜찮아.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느끼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거든. 이때 everyone이기 때문에 단수 has고 has forgotten 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를 썼으니까 or 뒤에 여전히 ignored, pp가 와서 has forgotten and has ignored 이렇게 병렬되게 생겨야 돼. 7번 문장에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능동의 현재 분사를 썼다고 생각하고 비기는 뒤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지. 그래서 여기 feeling이 올 수도 있는 자리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할 건데 이때 그들과 그들 자신이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themselves만 와야 돼. them은 올 수가 없어. 아까 했던 것처럼 like 뒤에 주어 동사 올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아직까지 쉬우니까 빨리 넘어가 볼게. 23번. 이것도 별 내용 없어서 주제부터 볼 거야. 삶에서 고난과 직면하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고난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였고 직면하다라고 하면 confront라고 바꿔 쓸 수 있어. 1번 문장에서 우리는 도전을 멈추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 이때 to 뒤에 동사원형 이렇게 병렬로 생긴 거네. 2번 문장에 뭐 할 때? 쉬운 길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얻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가 when 뒤에 taking인지 taken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구별할 거야? 이때 주어가 we잖아.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능동의 ing가 왔다고 생각해야 돼. 수동이 올 수 없어. 그 다음 8번 문장에서
원래는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준비, 마음가짐, 전략, 그리고 기술이다 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얘네들을 강조하고 있는 강조 구문이 맞아. 근데 요 앞에 나오는 준비, 마음가짐, 전략, 기술을 선행사로 데리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대시랑 위치 둘 다 나올 수 있는 자리야. 그 옆에 돋보이게 하다가 set apart였잖아. 이때 them은 꼭 set이랑 apart 사이에 들어가야 되지. set apart them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10번, 11번 문장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실은 not a but be 구문이야. 그러니까 고난은 단지 교훈이 아니라 그런 뭐야?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생긴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서술형에서 not a but be 구문을 이용해서 바꿔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교훈일 뿐만 아니라 또한 뭐다? 위대한 선생님이 될 것이다. 요렇게 나와야겠네. 마지막 11번 문장에서 스승은 스승인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om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자. 넘어갈게요. 24번. 이건 잘 봐야 돼. 어휘부터 잡아줄게. 우리의 행동은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너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거지. 다시 정체성이 확고하잖아? 그러면 그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예를 들어 볼까? 유권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정체성이지. 내가 유권자라고 생각하면 무슨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마찬가지로 내 정체성이 운동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난 무슨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운동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운동하라고, 훈련하라고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알아서 운동할 거니까. 그걸 쉽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이 발현되기 때문에 굳이 행동의 변화를 강요하거나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조금만 더. 즉,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쉬워. 여기에서 얘기하는 옳은 일이 뭐야? 너의 정체성이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거. 너가 유권자라고 생각해서 투표하는 거. 네가 운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운동하는 거. 그런 거는 쉬워. 왜? 강요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에 행동과 정체성이 일치하잖아? 그러면 행동을 변화하라고 추구하지 않아도 돼.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왠 줄 알아? 왜냐하면은 너는 이미 그런 유형의 사람처럼 너의 정체성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주제도 한번 볼까? 정체성을 반영하는 사람들의 행동.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때?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라고 했잖아. 즉, 정체성을 믿으면 그에 따른 정체성에 따른 행동이 자발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다시 행동 변화를 강요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강요할 필요가 없다. 아까 어휘 잡으면서 봤던 것처럼 사실 이 글은 모든 문장이 다 붙어 있어야 돼. 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뒤에서 반복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순서도 중요하고 모든 문장의 위치도 중요하거든. 요거 위주로 한번 볼게. 이번 문장에서 어떤 사람인지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였기 때문에 1번, 2번 문장이 붙어 있어야 되겠지. 3번 문장에서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 그러니까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예시가 4번 문장에서 나올 거거든. 즉,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을 할 거야.
그런데 5번 문장에서 similarly, 마찬가지로 라는 단어를 끼고 for example 뒤에 나와야 돼. 4번 문장의 예시는 유권자였다면 5번 문장의 예시는 운동선수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네. 정체성이 먼저 있어야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운동하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랑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7번 문장에서 after all, 결국에 정체성과 행동이 매치하면 행동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운동하라고 설득할 필요 없다에 대한 일반 진술칸이었지. 즉, 8번 문장에서 너는 단지 너가 믿는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이 순서를 지키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여기서 6번 문장은 좀 특이하긴 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쉽다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 옳은 일이 가리키는 것이 본인의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함축의가 나오면 요대로 가야 되는 거야. 주제만 잘 가지고 가면 돼. 그지? 그럼 어법도 한번 보자. 2번 문장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what은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너가 하는 행동은 이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what이 와야 돼. that은 올 수가 없어. 옆으로 조금 가서 여기에 있는 that을 한번 볼까? 네가 네 스스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사실 이때 대시 꾸며주는 선행사는 the type of person 얘가 맞거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you believe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그냥 삽입구야. 아무런 역할을 못해. 그냥 너가 믿기에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인 거야. 4번 문장에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유권자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이거 수동태라서 are identified 나오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본인을 유권자라고 분류한 거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분류된 게 아니거든. 분류당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수동태는 올 수 없어. 능동태 identified만 와야 돼. 그 밑에 행동은 행동인데 그들이 하고 싶은 행동이라고 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자. 5번 문장에서 그들 스스로 훈련하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때 convince A to 동사 원형의 공식을 따라갈 거야. 그래서 여기 to가 들어온 건 알겠어. 그들 스스로가 훈련하라고 설득할 필요 없다. 근데 이때 themselves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본인의 정체성이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는 자리라서 them이 올 수가 없네. 그들 스스로라고 해서 themselves가 와야 돼. 7번 문장에서 우리 진행형을 쓸 때 진짜 그 행동을 지금 당장 하고 있어서 쓰는 건 아닐 수도 있다 했잖아. 그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형을 쓸 수도 있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때 pursuing은 행동을 강조하기 위한 진행인 거야. 8번 문장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너가 믿고 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라고 해석되는 요 자리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생략돼 있는 자리야. 여기 yourself도 마찬가지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yourself 써야 되고 그냥 you는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이 24번 지문은 내용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문법도 쉬운 편이 아니니까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 혹시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쌤한테 가지고 오세요. 다음 29번. 또 나왔잖아. 수렵 채집. 그지? 이 수렵 채집의 생활 방식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하면은 풍족한 식량을 얻을 수도 있었고 질병도 거의 걸리지 않았거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정착해서 살았을까? 정착해서 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전염병도 많았는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지. 인구의 증가는 인류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인류의 발전은 결국 문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지. 다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됐어. 왜 정착했을까? 이거는 인구를 증가시켰거든. 인구 증가는 결국에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정착을 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었네. 주제도 한번 볼까? 신석기 시대의 인류 발전과 농업 정착의 영향. 긍정적으로 가야 돼. 문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면 좋겠어.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사실 4번 문장이었지. 4번에서 그 즉각적인 영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정착이라는 것은 인구 밀도의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정착을 한 이유가 되는 거야. 이 질문이 뭐였어? 왜 정착을 했는가? 였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4번 문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 문장이 위치를 묻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빈칸을 묻는 문장이 될 수도 있어. 위치라고 하면 즉각적인 영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즉각적인 영향이 위에서 얘기했던 밭을 경작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고 전염병이 또 돌아다니기는 했지만 그 영향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인구의 밀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정착을 했다는 거고 여기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인구 밀도의 증가로 이어졌다이니까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 4번 문장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글의 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었던 것 같아. 어법도 한번 보자. 1번 문장에서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자연스러웠고 그때 당시에 추천할 만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만 추천할 만한 일이었지. 그래서 여기가 have had인 거 조심해야 돼. 이건 투부정사의 과거형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추천할 만했다라고 해서 과거형 have had를 쓰도록 하자. 혹시 학교 시험에서 그냥 to have만 나오면 안 돼요. 2번 문장에서 that 뒤에 주어가 our ancestors였고 첫 번째 동사가 enjoyed였고 and를 기준으로 suffered가 두 번째 동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상들은 풍족한 식량을 즐길 수 있었고 거의 질병에도 걸리지 않았다. 요렇게 이어져야 돼. 근데 그때 풍족한 식량은 풍족한 식량인데 어떤 풍족한 식량이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풍족한 식량이라고 했거든. 이때 food랑 obtainable 사이에 which is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음식은 음식인데 얻을 수 있는 음식 요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좀 해석하기가 편할 거야. 그리고 and 뒤에 suffered 하고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suffered의 주어가 ancestors이잖아.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질병을 겪지 않은 거기 때문에 능동이 와야 돼. 혹시 학교 시험에서 are 또는 were suffered 하고 수동태가 나오면 안 돼. 능동이 와야 돼. 자, 쌤이 계속 여기에 낫이 없어도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부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지? few 때문이었지. few는 a few라고 하면 A가 있으니까 긍정으로 해석할 거고 few는 A가 없으니까 부정으로 해석하기로 했어. 그래서 질병에 거의 걸리지 않았다. 3번 문장에서 It is not clear why라고 해서 왜 그 많은 인류가 정착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한 요 구간은 it이 가주어고 y가 진주어야. 그러니까 진주어 자리에 꼭 that이 아니라 y가 와도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그때 it이 가주어면은 이 자리에 this는 올 수가 없어. 가주어는 it만 되기 때문이야. 근데 요 앞에 보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라고 해서 이때 주어 자리엔 this가 왔거든. 이건 그냥 아무 문법이 없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때 it은 this가 오면 안 돼. 가주어 자리니까. 그치? 자, Y 뒤에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 왜 그렇게 많은 인류가 정착을 했는지, 그리고 발전시켰는지, 이렇게 병렬로 걸리는 자리고, 자, 농업을 발달시켰는데, 콤마 찍고, growing crops and domesticating 이니까, 그 많은 인류가 재배를 하고 가축을 키운 거라서 능동에 ing가 왔다고 생각하자. 자, 여기 콜론을 끼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부가 설명이 나오고 있어. 근데 3번 문장이 길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분리시킬 수도 있거든. 어떤 식으로 분리시킬 수 있냐면 여기에 because를 하나 깔아놓는 거야. 그래서 의미상 많은 인구가 왜 정착했을까? 왜냐하면 cultivating 하는 것은 힘들고 전염병이 많았는데 근데 왜 많은 인류가 정착했을까? 라고 새로운 문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자리인 거야. 자, 그리고 그 밑에 여기서 it that은 강조 구문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 전염병이 처음 뿌리를 내린 곳은 바로 농경마을에서였다 라고 해야 되거든. 이때 농경마을에서였다이니까 인이 꼭 들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쓰려면 여기가 농경마을이었기 때문에 얘를 장소의 선행사로 보고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밑에 whatever은 무엇이든 이란 뜻인데 이때 whatever은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만 더 가서 5번 문장에 시기는 시기인데 신석기 시대로 알려진 이 시기잖아. 이때 콤마 뒤에 드디어 pp가 온 걸 볼 수 있네. 자, 우리 계속 ing만 봐왔는데 현재 분사만 봐왔는데 과거 분사가 나온 거야. 그지? 이거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어떻게 구별하자 그랬어? 얘가 꾸며주는 이 시기가 스스로 아는 거면 능동인 거고 알려진 거면 수동의 과거분사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 알려진 거기 때문에 과거분사를 쓰자. 하나 더, 인류의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열었어. 그리고 이어졌어. 맞지? 이때도 마찬가지야. 자, 콤마 뒤에 opened라고 할지 오프닝이라고 할지 누구를 보고 결정해야 돼? 그 시기를 보고 결정해야 돼. 얘가 꾸며주는 게 시기잖아. 자, 이 시기가 열려진 거야? 이 시기가 열은 거야? 이 시기가 연 거야? 이 시기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라고 알려진 이 시기가 성장의 문을 연 거야. 이 시기가 열은 거야. 그래서 능동에 ing가 와야 돼. 마찬가지지. 그리고 다시 이 신석기 시대라고 알려진 이 시대가 이어진 거야. 리드 당한 게 아니라 이어진 거야. 무엇으로 이어진 거야? 문명으로 이끄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능동의 ing가 와야 돼. 단어만 보면 선생님 요거 사물 아니에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동의 과거분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의미상 다시 이 시기가 성장의 문을 열은 거고 문명으로 이끈 거니까 능동의 현재분사가 와야 돼. 이 지문은 어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혹시 놓친 게 있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쌤한테 가지고 오세요. 자, 30번. 얘도 어휘부터 보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보다 지연된 보상을 더 선호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축이라는 것은 나중에 돈을 쓰려고 저축을 하는 거니까 지연된 보상을 더 선호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 미래의 보상이 현재의 보상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사용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더 이상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모아두기는 했어. 저축을 하기는 했지만 spend, 소비를 해버리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지. 저축을 하긴 했지만 기다리지 않고 소비한다. 저축을 하긴 했지만 기다리지 않고 소비한다. For example을 기준으로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의지가 약하다는 거야. 의지가 약하다는 건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즉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생기면 어떻게 해버린다?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 미래의 보상을 위해 저축하는 행위와 의지의 약함이라고 했으니까 요 슬러시를 기준으로 저축하는 것과 의지가 약해서 소비해버리는 거 요거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글이었지. 그래서 A도 미래 보상을 위해서 저축하거나 B를 현재 쾌락을 위해서 소비하거나 그거를 지문에서는 의지가 약하다고 표현을 했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4번 문장의 however을 기준으로 2번, 3번 문장, 5번, 6번 문장이 붙어 있어야 돼. 왜 그런지 보자. 2번, 3번에서 한 얘기는 즉각적인 보상보다 지연된 보상을 더 선호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는 거야. 뭘 위해서?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고 미래의 지연된 보상을 기다린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미래의 보상이 더 커야 돼. 뭐보다? 현재의 보상보다, 현재의 쾌락보다, 즉각적인 보상보다. 여기까지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번 콜론 다음 3번 문장 요 네 문장이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여기 있는 더스를 여기다 갖다 쓸 수도 있어. 그렇게 해도 말이 돼. 그럼 학교 시험에서 immediate one 하고 마침표를 찍고 따라서 행위자는 포기하는 것이다. 3번에는 더스 없고 그냥 the discounted value 하락된 가치는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문장을 재구성해도 어쨌든 however 앞까지는 미래 가치가 현재 쾌락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괜찮아.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런데 4번에서 however이 나왔으니까 이제 내용이 반전이 돼야겠지. 어떻게 반전돼야겠어? 이거에 대한 반전이잖아. 즉 미래에 저축하는 것보다 현재 소비하는 게 더 크다는 이야기인 거야. 바뀌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5번 문장에서 들어주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돈을 모아뒀지만 여름 휴가에 써버린다라고 했으니까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8월에 홀랑 써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6번 문장에 이러한 사례가 요 위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5번, 6번 문장도 붙어 있어야겠지. 이 사례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에 대한 사례인데 의지가 약하다는 내용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어. 여기까지 내용은 괜찮지. 그러니까 주제가 다시 뭐라고? 주제가 저축을 하지 않고 현재의 소비를 해버린다가 주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재의 소비해버린다라는 자리에 빈칸을 뚫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여기 but을 기준으로 not A, but B이니까 계획한 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기에 써버린다. 라서 여기가 현재의 소비에 대한 자리지. 그래서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대한 거울 문장이 있었어. 일로 한번 가볼까? 즉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생기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 그랬는데 여기서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사실은 저축을 조기에 써버린다라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라서 단어가 겹치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빈칸으로 나와도 괜찮겠지. 그 다음 31번도 보자. 이 글은 내용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난해한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어휘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잡아볼게. 일단 방해로 인한 기록들인 거야. 여기서부터 바로 예시가 나오긴 하거든.
일단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한 예시인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시를 쓰려고 했는데 못 썼대. 왜냐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리고 세뮤얼 타일러에 대한 예시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꾸블라칸이라는 시를 쓰려고 했는데 꿈을 꾸고 나서 이 시를 쓰려고 했는데 근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방문을 하는 바람에 다 못 썼대. 즉, 이 예상치 못한 손님을 좋지 않은 시기에 찾아온 불청객이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 이 불청객 때문에 그 작품, 그러니까 그 시가 미완성으로 남은 거야. 그러면 나중에 쓰면 되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추가해서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에서 꿈을 꾸고 시를 쓰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딴에는 그 영감이 사라지기 전에 작품을 완성하고 싶었는데 불청객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 영감이 사라져서 작품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 요래서 슬프다. 요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게 갑작스러운 방해 때문에 발생한 거고 이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거야. 작품의 미완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업무 생산을 슬로잉 다운 떨어뜨리면서 스트레스 레벨을 높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이었지. 주제도 한번 볼까? 갑작스러운 방해의 부정적인 영향. 대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했어, 그지? 이 글은 일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번 문장, 방해로 인한 대가가 잘 기록돼 있다. 여기랑 마지막 6번 문장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 갑작스러운 방해가 영향을 끼쳐서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레벨을 높인다. 요 두 구간만 우리가 일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 나머지는 싹 다 예시였어. 그래서 굳이 빈칸으로 나오자고 하면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레벨을 높인다. 이 구간이 빈칸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반이어를 좀 조심해야 되기는 해. 왜냐하면 생산성은 떨어뜨리는 거고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거라고 했거든. 또 좋지 않은 시기에 찾아온 불청객을 untimely라고 해서 앞에 on을 붙여서 부정어로 만들고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상치 못한 손님이라서 on을 붙여서 부정어로 만들고 있어. 또 쓰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라고 해서 unfinished를 on을 붙여서 부정어로 만들고 있는 거고. 하나 더 슬퍼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오도록 조심해야겠지. 어법도 한번 볼까? 2번 문장에서 get written은 사실 get이 be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수동태나 다름이 없는 자리야. 그래서 쓰여지지 못한 시라고 해석하면 돼. 그 다음 3번 문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호흡이 긴 편인데 일단 when부터 한번 해볼게. 이때 이 when은 1797년이 어떤 시기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관계부사야. 그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when 뒤에 주어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 주어야. 이 사무엘이 started, 쓰기 시작한 거야. 얘가 첫 번째 동사란 말이야. 근데 얘가 but을 기준으로 was visited가 두 번째 동사야.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사무엘이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문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손님에 의해서. 요렇게 이어지는 글이었어. 그러면 조금 더 잘게 쪼개보면은 자, 시를 쓰기 시작했잖아. 꾸블라칸이라는 시를 쓰기 시작했잖아. 그런데 꿈을 꾸고 쓰기 시작했잖아. 자, 꿈은 꿈인데 어떤 꿈? 그가 꾼 꿈인 거잖아. 그래서 그가 꾼 꿈이기 때문에 dream이랑 he had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대시 생략돼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자리야. 4번 문장에서
untimely visitor은 명사 visitor을 꾸며주는 untimely가 형용사고 얘가 ly가 붙어서 부사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형용사니까 ly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5번 문장에서 작품을 미완성인 채로 남겼다라고 했는데 작품이 미완성인 거니까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성립하는 오형식이었고 이때 작품은 스스로 완성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동의 과거분사가 왔다고 생각하자. 마지막 6번 문장에서 콤마 찍고 slowing down and increasing에서 요 지금 slowing이랑 increasing이 병렬이 되고 있는데 이때도 주어가 day잖아. 그럼 day가 가리키는 건 뭐였게? 갑작스러운 방해잖아. 옳지. 그러면은 이 방해가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높이는 거니까 얘가 그렇게 하는 거라서 둘 다 능동의 ing가 와야 돼. 능동의 현재 분사가 와야 돼. 32번. 얘도 어휘부터 봐줄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재구조화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소리로 생존하는 친구들은 청각 중추가 크다 그랬고 시각으로 생존하는 친구들은 시각 영역이 더 크다 그랬고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많이 써야 되니까 왼손을 나타내는 영역이 확장했다 그랬어.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길을 잘 기억해야 되니까 해마가 크다 그랬어. 확대되었다 그랬어.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였잖아. 주제 한번 볼까? 뇌가 재구조화가 되는 거지. 특정 부분이 더 커지는 걸 이야기해. 즉, 뇌의 물리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의 집중. 우리가 어디에 주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더 커진다. 이 글도 일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은 사실 첫 번째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다 예시였단 말이야. 그래서 주의 집중에 따라서 뇌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울 문장이 마지막 문장에 있었겠지. 그러면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면 좋겠네. 어법도 한번 볼까? 1번 문장에서 demonstrating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보여주는 거니까 능동의 현재 분사가 와야 돼. 증거라고 해서 수동의 과거 분사가 오면 안 돼. 보상을 받은 동물들이니까 얘는 동물들이 보상을 준 게 아니라 받은 거라서 수동의 과거 분사가 오는 게 맞아. 그지? 하나 더. avoid는 뒤에 동명사만 와야 되는데 수동태랑 같이 쓰고 싶었나 봐. 그래서 avoid being hunted라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지. 4번 문장에서 콤마 찍고 showing 같은 경우에도 show이랑 구별하려고 하면 증거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능동의 현재 분사가 왔다고 생각해도 돼. 자, 이거 구별하는 방법 하나 더 있었잖아.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으로 간다. 이 밑에 that 뒤에 represent는 이 that이 꾸며주는 선행사가 regency였기 때문에 복수형이라서 represent에 s가 붙으면 안 돼. 콤마 찍고 위치 자리이기 때문에 that은 올 수가 없지. 하나 더. 해마는 해마인데 공간 기억의 필수적인 해마가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수동태로 쓰였네. 마지막 6번 문장에서 것은 것인데 물리적인 구조, 뇌의 물리적인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얘가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대시 와야 돼. 순간적으로 change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what이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대시 와야 돼. 넘어갑니다. 33번. 얘도 어휘부터 볼까? 어떻게 인간이 생각에 진화했을까? 바로 경쟁과 갈등 때문이었지.
그러니까 적보다 더 많이 생각한 부족이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야.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게 뭐였냐면 더 상상하고 더 예측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게 다 outthink 하는 방법이었지.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 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랬어. 3번이랑 4번이 똑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outthink 하는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된 거야. 다시, 무기라는 것은 정신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도구인 거잖아. 이게 다음 세대에도 물려질 수 있었어. 왜냐하면 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다른 부족을 멸망시키고 우리 부족이 계속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면 주제도 한번 볼까? 부족 간의 경쟁과 갈등이 인간 두뇌 진화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그러면 순서로 한번 잡아보자. 아까 했던 것처럼 3번, 4번은 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지? outthink 하는 게 imagine, predict, plan 이었으니까 이게 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했다. 3번, 4번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돼. 5번, 6번 문장도 붙어 있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outthink 하는 게 인간의 무기가 되었는데 이런 정신적인 우위가 좋은 무기가이니까 5번, 6번이 붙어 있어야 되네. 이 내용을 기반으로 6번 문장의 위치도 괜찮거든.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였고 이때 이 무기가 진짜 칼이나 총이 아니라 정신적인 우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우위였기 때문에 웨폰이 멘탈 어드밴티지로 받았어야 돼. 이거는 5번에서 6번으로 내려갈 수 있는 단서였고 6번에서 7번으로 내려가려면 다음 세대에 이 무기를 계속 전해줄 수 있었다 그랬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유전자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손한테. 그러니까 제네레이션 뒤에 genes랑 offspring까지 나오면은 6번에서 7번으로 가는 연결고리도 괜찮지. 빈칸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경쟁과 갈등이 왜 인간의 생각의 진화를 이끌어냈냐면 outthink,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거든. 이거에 대한 거울 문장이 어디 있었게?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부족이 성공할 수 있었다니까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 놓으면 괜찮겠네. 34번 brain writing 하는 글이었잖아. 그치? brain writing 하는 거는 잠재력,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순서가 나와. brain writing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혼자서 해.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그걸 익명으로 공유를 해. 그 다음 독립적인 판단을 위해서 다시 혼자서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거야. 그 다음 또 다시 모여. 다시 모여서 가장 유망한 옵션을 다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이러한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것은 집단 지성을 필요로 하는 집단에게, 그룹에게 효과적이다. 마지막에 struggle이라 그래서 좀 어울리지 않게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는 집단 지성을 필요로 하는 그룹에서 효과적이다 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struggle 괜찮은 자리야. 혹시 학교 시험에서 여기 부정적인 어휘 들어갔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자, 이 글은 쌤이 파란색이랑 초록색으로 좀 나눠봤는데 파란색은 개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고 초록색은 팀 활동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아까 개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팀 활동도 한번 보자. 4번 문장에서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익명으로 공유하는 거지. 요거는 팀 내에서 하는 행동이야. 그 다음 5번 문장에서 스스로 그 아이디어를 평가해. 이건 다시 혼자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다시 함께 모여. 함께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다듬는다 그랬어. 7번 문장이 좀 어려웠는데 7번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혼자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팀 활동인 거야. 그러니까 before 끼고 팀이 모여서 선택하고
구체화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활동이 있었던 거야. 다시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선택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이 있었던 거지. 그거를 before을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근데 어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냐면 다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브레인 라이팅이 아니고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는 주목받지 못했을 그러한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긴 해. 순서도 한번 잡아보자. 자, 여기서부터 브레인 라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순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혼자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4번에서 next 그 다음에 모여야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2번, 3번에서 혼자 하다가 일단 next 끼고 1차적으로 한번 모여. 모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또 다시 혼자서 하거든. 혼자 한 다음에 6번 문장에서 또 모여. 그지? 그래서 팀 활동과 개인 활동이 지금 섞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팀은 팀끼리, 개인 활동은 개인 활동끼리 이렇게 묶으면 순서가 좀 뒤틀릴 것 같아. 마지막으로 8번에서 이러한 브레인 라이팅 과정은 이라고 나오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과정, 이 순서를 전체적으로 받는 거라서 8번이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구간이네. 어법도 한번 볼까? 1번 문장에서 better off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게 더 좋다란 뜻인데 얘가 특이한 게 off가 전치사라서 뒤에 동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shift는 올 수가 없어. shifting이 와야 돼. 근데 만약에 be better off가 아니라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we had better이라고 했다. 이거 똑같은 뜻이잖아. 뭐뭐 하는 게 더 좋다. 이때는 had better이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shift가 와야 돼. 이게 of 때문이야. of가 전치사라서 그런 거야. 6번 문장에서 only then은 그제서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야.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맨 대가리에 올 때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그랬지? 근데 선생님 여기가 come the team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도치를 할 때의 기본적인 공식이 의문문 만들듯이라 그랬어. 그러면 come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to the 뒤에 도움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the team이 단수라서 does로 바뀐 것 뿐이야. 마지막 8번 문장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올려놓는다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bring의 수동태야. 그래서 해석하자면 가져와지다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지가 않아.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의견들이 가져와진다라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의견이 내어지다. 의견을 가지고 오다가 아니라 의견이 내어지다. 의 의미로 모든 아이디어가 테이블 위에 내어지고 모든 의견이 내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자. 35번. 얘도 어휘부터 한번 잡아볼까? 일단 주인의식을 주는 게 에너지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대. 주인의식을 준다는 것을 empowered, 권한을 준다라고 다시 말할 수 있어. 다시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 권한을 부여받은 거, 또 권한을 부여받은 거. 세 개 같은 얘기하는 거다, 그지? 권한은 주되 뭐 다른 생산 과정이나 임금은 동일하게 유지를 한 거야. 변수가 권한밖에 없는 거야. 이때 생산성도 증가했고 자기 통제력 또한 향상했다. 이니까 주인의식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 요 정도의 내용이었네. 주제도 한번 볼까? 업무에 대한 통제권과 의사결정을 부여하는 주인의식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 괜찮지? 이 지문도 사실 1번 문장에서 일반 진술을 이야기하고 2번부터는 예시가 시작이 되고 있었어. 2010년에 한 연구에서라고 하면서 예시가 시작이 됐어. 예시가 어디서 끝났냐면 여기에서 끝났어.
6번도 또 다른 일반 진술이었어. 그러면 지금 일반 진술을 나타내는 문장이 1번이랑 6번 문장 이렇게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요 두 문장에서 빈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볼까? 주인의식을 주는 것이 에너지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주인의식을 주는 것이 뭘 향상시켰다?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켰다에 해당하는 완벽한 거울 문장이었네.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이 빈칸으로 괜찮아. 어법은 1번 문장에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주는 것이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주인의식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인데 어떤 느낌?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또 느낌인데 어떤 느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인 거지. 이때 대시 동격의 대시야. 쌤 그때도 얘기했는데 학교 시험에 이 대시 동격의 대시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무슨 대시인지 쓰세요. 요런 건 안 나와. 근데 얘가 동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동격의 대시는 위치로 바꿔 쓸 수 없거든. 앞에 나오는 feeling만 보고 이거 사람 아니고 사물 취급해야 되지. 그러니까 위치 쓸 수 있지.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위치가 못 나와.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얘가 선행사라면 여기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관계사가 될 수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동격이라는 것은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다시 볼래? 그들이 뭘 갖고 있다?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또 볼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선행사와 완전한 문장 사이에 있는 that은 동격이고 이때는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없어. 다시 동격은 앞에 선행사 나올 수 있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이걸 보고 동격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동격이 확실해지면 위치로 바꿔 쓸 수 없다. 그 밑에 얼마나 많이 그들이 쏟을 수 있는지에서 의문사 더하기 주어 동사 순인 거 조심하고 2번 문장에서 근로자는 근로자인데 어떤 근로자냐면 were empowered라고 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써야 돼. 그 다음 5번 문장에서 with 명사, 분사, 구문은 여러 번 했었지. 이때 명사가 직접 분사하면 현재 분사를 쓸 텐데 직원들이 더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능동의 현재 분사를 쓴 거야. and를 기준으로 마찬가지 병렬이 일어나고 있지. 즉 직원들이 더 적은 실수를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의 현재 분사가 와야 돼. 마지막 6번 문장에서도 똑같이 얼마나 많은 자기 통제력을 그들이 쏟아 부었는가 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문사 더하기 주어 동사 순인 거 조심하자. 넘어갑니다. 36번 이건 좀 쉬웠어. 어휘부터 빠르게 잡아볼게. 우리가 사업을 디지털로 바꾸는 게 덜 부정적일 것 같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여전히 위협적이지. 심지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옛날에는 종이 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디지털화 시키는 게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인터넷에 대한 비용을 간과했던 거야. 인터넷에 대한 비용이 뭘까? 화석연료였지. 화석연료가 많이 쓰이는 것을 간과했던 거야. 즉, 증가된 탄소 배출량이 우리의 환경을 그웨이하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더 좋지 않은 거야. 이때 6번 문장의 위치가 중요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여기 위에서 수십 년 전만 해도 종이 쓰레기가 많아서 디지털화 하는 게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고 우리가 인터넷에 대한 비용을 무시했다라고 나와야 되니까 however를 기준으로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바로 따라 붙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6번에서 7번으로 갈 때에도
인터넷과 전기가 환경에 입히는 손실이 화석연료라고 해서 요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5번, 6번, 7번 문장이 붙어 있어야지 되겠네. 37번. 이것도 내용이 어렵진 않았거든. 주제부터 한번 볼까? 외래종이 생태계에 유입되면 발생하는 문제. 그게 뭐였냐면 토종의 멸종위기였었지. 지금 본문에서는 외래종이 exotic species라고 나왔는데 외래종 할 때 alien species라고 단어 바뀌어서 나올 수 있고 멸종이란 단어가 endangerment라고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 외래종이 생태계에 유입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 그거에 대한 예시를 영국의 붉은 다람쥐와 미국의 회색 다람쥐로 예시를 들고 있었어. 영국의 붉은 다람쥐가 토종이고 미국의 회색 다람쥐가 외래종이었던 거야. 얘네가 먹이와 서식지를 놓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외래종이 우승을 하는 이야기였는데, 왜냐하면 회색 다람쥐는 먹이를 조절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이긴 거지.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붉은 다람쥐가 멸종의 위기에 처해진 거야. 토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진 거야. 이 내용을 기반으로 6번 문장의 위치도 괜찮아. 왜냐하면 회색 다람쥐는 살 수 있었는데 좀 더 밀집해서 살 수 있었고 더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 있다라고 했잖아. 요 문장만 보면은 이게 위치로 좋나 싶은데 여기 올소가 있었어. 이 올소는 회색 다람쥐가 식량 공급을 파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양한 서식지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위에서 나왔던 음식과 서식지에 대한 예시가 1번, also 2번으로 나와야 돼서 6번 문장의 위치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7번 문장의 요 자리가 빈칸으로도 괜찮지. 왜냐하면은 결국에 멸종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1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problems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었지. 그래서 여기가 빈칸으로도 괜찮다. 38번 또 수렵 채집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예요. 가봅시다. growing crops 얘네가 이제 농부들인 거지. 농경사회는 stay 했던 거고 hunter gathers는 move 해야 됐어. 여기까지는 계속 상식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move 할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수렵 채집인 엄마들은 아이를 4년마다 한 번씩 낳았대. 왜냐면 매년 아기를 낳아서 매년 신생아를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반면에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이동시켜야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 다시 정착한 사회니까 농부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출산 시기를 줄일 수 있었는데 4년에서 2년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뭘 의미했냐면 더 많은 아이들을 의미했고 이것은 결국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지. 인구의 증가는 결국 좋은 거였는데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 노동을 더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야. 주제 바로 볼까?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농경사회가 가져온 인구 증가. 얘네가 인구를 증가하는 데에는 얘네가 애들을 데리고 다녀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출산 간격의 감소가 결국에는 인구의 증가 또는 농경사회의 확대로 이어졌다 까지 볼 수 있겠네. 순서 한번 잡아볼까? 이번 문장에서 이동할 때마다 그들의 재산을 소유물을 데리고 다녀야 된다 그랬잖아. 그 중에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 3번 문장이 붙어 있어야 돼. 다시 4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그 결과 어린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게 된 거야. 4년마다 한 번씩 낳게 된 거야. 5번 문장에 on the other hand 끼고 반면에니까 여기가 수렵 채집인이었다면 여기는 농부로 이어지는 거네. 반면에가 맞는 거지. 그러면 5번, 6번이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정착한 사회가 농경사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농부들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농부들 이야기가 여기 다 붙어 있어야 돼. 여기에.
다시 6번, 7번이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출산 간격을 줄인 거잖아. 그러니까 2년으로 줄인 게 뭐를 의미했는지에서 this가 출산 간격을 2년으로 줄였다라는 내용을 받고 있어야 되니까 6번, 7번이 붙어 있으면 좋겠네. 마찬가지 7번, 8번이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인구의 증가, 즉 증가된 인구는 더 좋았는데 라고 이어져야 되니까 7번, 8번이 붙어 있어도 좋아. 이 전체적으로 순서가 중요하니까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촘촘하게 보자. 어법도 한번 볼까? 되게 특이한 건 없었는데 1번 문장에서 force A to B라는 공식을 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머물도록 했다. 여기 to 들어가야 되는 거 조심해야 돼. 4번 문장에서 콤마 찍고 스페이싱에서 스페이스가 간격을 두다라는 뜻이었는데 주어가 hunter-gatherer's mother이었으니까 엄마들이 직접 스스로 간격을 둔 거라서 능동의 현재 분사를 쓰자. 그 옆에 so that이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었어. 이때 in order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지. 6번 문장에서 사회는 사회인데 어떤 사회? 한 곳에 정착하게 된 사회잖아. 이때 사회를 장소로 보고 that을 where로 바꿔 쓸 수 없어. 왜냐하면 settle down in one place가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이야. 여기가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앞에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돼. 관계 부사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that 또는 위치는 괜찮겠다. 그 옆에 were able to shorten에서 be able to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to 뒤에 동사 원형 나오기로 했잖아. 이때 shorten은 en이 붙어서 안 그렇게 생겼지만 얘는 실제로 동사 원형이 맞아. 줄이다 라는 뜻의 동사 원형이에요. shorten이라고 해야 돼. 39번. 이 지문이 쉽지 않았지. 천천히 가보자. 어휘부터 잡아줄게. 유년기가 있었던 동물들은 환경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었어. 근데 바로 유년기가 없대잖아. 그럼 우리 추론할 수 있지. 얘네들은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어 없어? 얘네들은 환경에 잘 적응할 수가 없어. 요 내용으로 갈 건데 자 조금만 더 볼게. 이 유년기가 없었던 아이들은 덜 유연해. 그러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야. 그 말을 이렇게 덜 유연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다시 얘네들은 하드웨어에만 집중해. 하드웨어는 적응을 하는 게 아니야. 하드웨어는 공식이야. 바꿀 수 없는 거. 요런 말이거든. 우리가 컴퓨터도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뭐 지웠다 깔았다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했다가 할 수 있지만 겉 표면은 바꿀 수가 없잖아. 뭐 바꿀 수는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보다는 바꾸기가 힘들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는 잘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 못 바꾸니까 덜 유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적응을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 단어만 다 다른 거지 하고 있는 얘기는 다 똑같기는 해.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의존을 하는 거는 주어진 지침에 따라만 이주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래. 다시 적응을 쉽게 못하는 거야. 아까 했던 이야기. 우리가 추론한 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지. 한 번 더. 적응을 쉽게 못한다는 거는 오래된 규칙과 지도에 따라서 계속 날아간다는 거야. 변화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응을 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효율적이다. 유연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by comparison 이에 비해 끼고 자 이제 누구 나오겠어? 유년기가 있었던 아이들 이야기 나오겠지. 얘네들은 다 긍정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읽어도 내용 추론 가능하지. 유년기가 있었던 아이들은 적응을 잘해. 효율적인 동선을 가지고 있어. 요 이야기 나와야 돼. 그지? 자 볼게.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적 정보를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유연성도 있지. 뭐에 대해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때? 괜찮지? 주제도 가봐.
동물의 유년기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유연성을 제공한다. 아,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게 뭐라고? 적응을 잘한다. 효율적인 동선을 가지고 있다. 계속 했던 이야기. 단어만 바꿔서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기는 해. 2번 문장에서 유년기가 없는 친구들은 하드웨어에 의존한다 그랬거든. 이 하드웨어는 3번 문장에 나오는 instruction이랑 같은 거야. instruction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동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엄마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오래된 규칙처럼 어떻게 이주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걸 instruction, 그걸 hardware이라고 받은 거지. 그런데 6번 문장에서 by comparison을 기준으로 이제 유년기가 길었던 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야 돼. 여기서는 이제 다 긍정적인 단어로 구성이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다든지, 효율적인 이동 경로가 문화적인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다든지, 문화적인 정보에 더 빠르게 적응하는 거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기서는 다 긍정적인 단어들로 구성이 돼야 되네. 어법 봅시다. 1번 문장에 동명사 주어 나와서 allows에 s 붙는 거 조심하고, allow 같은 경우에는 allow A to 동사 원형의 공식을 낄 거라서 동물들이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2번 문장에서 must가 뭐뭐임이 틀림없다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의존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덜 유연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해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병렬되고 있어. 3번 문장에서 새는 샌데 어떤 새들? 태어난 새들이야. 그래서 여기 수동태가 와야 돼. 근데 뭐 하면서 태어났어? 알면서 태어난 거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면서 태어난 거야. 자, 이게 새들이 아는 게 맞잖아. 그래서 능동의 ing를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none이 오면 안 되는 거지. 다시 새는 샌데 어떤 새들 언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태어날 때부터 아는 그 새들 있잖아. 얘가 주어라서 have가 동사, 복수 동사형이라 해야 돼. 그지? 4번에 아까 3번에서 했던 형태가 한 번 더 나올 건데 새는 새인데 이러한 새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지침에 따라서 이동하는 새들 있잖아. 얘네들이 태어난 새인 거야. 어떻게 이주해야 되는지 알면서 태어난 거야. 자, 이때 birds랑 뭔 사이에는 which word이 생략돼 있겠지. 요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라서 생략이 된 것 같고, 태어난 거라서 수동으로 쓴 것 같아. 하나 더, 이 새들이 직접 알고 있는 새들이기 때문에 능동의 현재 분사를 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너는 올 수가 없어. 5번 문장에서 climate change pushes가 주어 동사로 쓰여야 돼. 근데 순간적으로 climate가 주어고 change가 동사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 근데 그러려면은 change에 s가 붙어야 되지 않았을까? climate가 단수니까. 그래서 climate change가 pushes, 여기 s 붙여서 얘를 동사처럼 쓰자. keep ing 하면 계속 날아간다 라는 뜻이니까 flying 오는 거 조심하고, 요 앞에 이 구간이 또 나왔구나. 자, 새는 새인데 어떤 새? 태어난 새. 이주하는 방법을 알면서 태어난 새이니까 새는 새인데 수동태 끼고 태어난 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학교 시험에서 that are를 없애고 그냥 born, knowing 이렇게 나와도 돼. 아까 여기 위에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자, 2번 문장에서 하드웨어에 더 많이 의존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좀 뜬금없는 단어이긴 했어. 하드웨어라니. 지금 instruction이랑 같은 내용이다라고 잡아주기는 했잖아. 그럼 다시 instruction이 뭐냐면은 이동하는 방법, 즉 오래된 규칙과 지도란 말이야. 이게 효율적이라 그래서 비효율적이라 그랬어. 이게 다시 비효율적인 거고 이게 다시 less flexible 한 거라 그랬지. 그러면은 지금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설명이 이거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놀랍지 않나?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함축을 찾으라고 하면 비효율적인 지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괜찮지? 혹시 안 괜찮은 친구들은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 다시 풀어줄게요. 다음 40번 어휘부터 잡아줄게. 첫 번째,
학자들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표준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오고 있어. 자, 근데 여기서 표준이라는 말을 쓴 거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 모든 사람들한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는 무시가 되고 있는 거지. 기준이라고 했으면서 표준이라고 했으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시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useless,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다시 그 사람들의 요구를,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야. 표준이 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해결책이 나올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개선이 될 것이냐.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게 표준인 거야. 이게 기준인 거야. 그리고 ensuring, 확신해야 돼. 확실하게 해야 돼. 뭐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누구의 욕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 돼. 왜? 그게 기준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표준이니까. 주제 가볼까?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간과되었던 장애인들의 요구까지 포괄하는 디자인의 필요성. 장애인들의 요구까지 포괄해야 된다. 다음, 어법 한번 볼까? 이번 문장에서 주어라고 나와 있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은 뭐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이다. 이렇게 이 형식으로 잡으면 돼. 그지?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까? what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what이 와야 돼. 그러니까 that은 올 수가 없어. 이때 neglected가 뭐뭐가 된 상태로, 그러니까 무시된 상태로란 뜻이니까 무시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가 왜 is가 아니고 are이냐면 얘는 뒤에 나오는 이 요구에 따라서 수일치를 시켜줬거든. need에 s가 붙어 있어서 복수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are인 거야. 그 다음 3번 문장에서 주어가 many거든.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useless, 무용지물이다. 누구한테 무용지물이야? 이 사람들한테 무용지물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근데 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니까 여기가 병렬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네. have difficulty 뒤에는 ing가 나와서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고 이 사이에 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4번 문장에서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교육기술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잖아. 이때 전문가가 직접 일을 하는 거라서 능동의 현재분사가 왔네. 이 밑에도 마찬가지야. 학자는 학자인데 디지털 프로젝트를 만드는 학자라서 능동의 현재분사가 왔어. 하나 더, take into account는 요 세 단어가 붙어서 무엇을 고려하다, 생각하다란 뜻이야. 이때 this need가 take랑 into account 사이에 와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take A into account 하면은 A를 고려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5번 문장에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수동태 쓴 거 조심하고 if 뒤에 더 많은 프로젝트에서 받아들인다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are embraced가 와서 수동태가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냥 겉보기에는 프로젝트라서 사람이 아니라서 수동이 와도 괜찮을 것처럼 생겼는데 이 프로젝트가 받아들이는 능동 맞아. 하나 더, 정의 헷갈리면 뒤에 뭘 봐야 돼? 뒤에 아이디어, 목적어가 있잖아. 목적어가 존재하면 뭘 쓰기로 했어 우리? 능동을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여기가 능동 자리가 맞거든. 그래서 embraced가 와야 되지. 수동태는 올 수가 없어. 자,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 우리가 항상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잖아. 이때 더 아이디어가 선행사고 대시 나오고 뒤에
우리가 항상 많은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3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지.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 뭐라 한다고? 이때 that을 뭐라 한다고? 동격의 that이라 그런다 그랬어.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 자, 이때 동격의 that인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다시 뭐라고? 이때 that은 뭘로 바꿔 쓸 수 없으니까? 위치로 바꿔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위치가 안 되는 자리야. keep A in mind 하면은 A를 염두에 두고 란 뜻이니까 지금 A는 최대한 많은 사용자이겠네. 콤마 찍고 ensuring에서 확실하게 하다란 뜻인데 요것도 많은 프로젝트가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능동의 현재 분사가 와야 돼. 자, 드디어 41번 마지막이야. 요것만 하면 돼. 가볼게. 우리는 고통을 쾌락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유발해. 왜냐하면 그 고통이 안전한 위협이라는 걸 아는 거지. 즉, 고통스럽긴 하지만 위협적이지는 않는 거야. 죽진 않는 거야. 즉, 그게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도 그러한데 우리가 누군가가 유머를 했을 때 불편하기는 하지만 안전하지. 그게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건 아니니까. 즉, 불편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위험에 빠져있지 않다는 거야. 위험에 빠져있지 않다는 게 뭐야? 안전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말을 어렵게 해놨어.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보상인 거야. 다시 이런 보상과 같은 효과는 숙달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칠리를 먹는다는 것은 화상을 입었을 때와 같은 자극이 있어. 그러니까 위험 신호를 보내긴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거야. 아까 5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uncomfortable에 해당하는 또 다른 표시인 거야. 그래서 위험 신호가 안전할 때 우리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여기가 주제네. 또 나오는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은 실질적인 해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 행위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동물들은 할 수가 없어. 동물들한테 이걸 가르치려면 직접적으로 즐거운 보상과 연결을 지어줘야 된대. 자, 이 글은 호흡이 길었던 만큼 변형될 가능성도 많은 지문이야. 일단 순서부터 한번 잡아볼게. 3번, 4번, 5번을 A로 잡아도 괜찮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자극을 고통스럽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극은 1번, 2번 문장에서 나왔던 매운 음식이나 마사지, 욕조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가리켜야 되니까. 또 3번에서 4번으로 이어지는 것도 괜찮은데 4번 문장이 좀 애매했어. 갑자기 유머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앞에 있는 디스가 다시 고통스럽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3번, 4번이 이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머라는 것이 우리가 불편하지만 생명에 위협적이지는 않은 안전한 것으로 느끼는 것이라 그랬어. 그러면 그에 따라서 6번, 7번 문장을 B로 잡아도 좋을 것 같은데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상황은 불편하지만 안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상황이라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는 상황인 거야. 즉, 보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7번 문장에 보상과 같은 효과라고 받을 수 있는 거였고 8번, 9번, 10번 문장을 C로 잡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7번 문장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숙달된 느낌에서 비롯된다라고 그랬거든. 그거에 대한 예시가 칠리를 먹는 것으로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7번, 8번 문장이 붙어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11번, 12번, 13번 문장이 D로 들어가도 좋은데 왜냐하면 10번 문장에서 칠리를 먹은 게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위험 신호를 보내기는 하지만 그게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 이러면은 쾌락이 생긴다 그랬어. 그러면 실제로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게 고통으로부터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숙달이었던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쌤이 미리 초록색 빈칸 구간이랑 분홍색 빈칸 구간을 좀 나눠놨어. 초록색 빈칸 구간은
위협적이지 않다, 안전하다 에 대한 이야기고, 분홍색 빅카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한다 에 대한 이야기거든. 일단 초록색부터 보자. 이번 문장에서 핵심은 그것이 안전한 위협이라는 거야. 여기서 그것이 뭐라고? 매운 음식 먹고 마사지 받고 하는 거, 그게 안전한 위협이라는 거야. 다시,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야. 다시, 안전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험에 빠졌지 않다고, 안전하다고. 그치? 또 나온다. 10번 문장에서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안전한 이야기. 다시 올라와서 분홍색으로 잡아볼게.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해. 쾌락이라는 것은 보상이야. 다시 10번 문장에서 쾌락이 생긴대. 쾌락을 고통으로부터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야. 다시 12번 문장에서 고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거니까 고통을 추구하는 것, 즉 쾌락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였네. 그지? 이렇게 잡고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 길어서 그렇지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 그 다음 11번 문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그 고통으로부터 쾌락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게 숙달이거든. 그러니까 혹시 여기가 서술형으로 한 단어짜리를 쓰라고 나오면 마스터리가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 어법 한번 잡아보자. 1번 문장에서 whether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자리는 if로 바꿔 쓸 수 없어. 왜냐면은 이 조건이 좀 있는데 whether이 명사절에 쓰여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일 때에만 if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이 whether이 부사절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이때는 if로 바꿔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선생님 이게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어떻게 알아요? 할 수도 있잖아. 얘가 부사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추구한다 활동을 이라고 해서 이미 사명식이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인 말, 부사라는 거야. 누가 부사야? 누구 부사야? 이것도 다 부사야. 이것도 다 부사야. 다 부사야. 얘,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빼고는 싹 다 부사야. 그래서 부사절인 거야. 3번 문장에서 perceive A to be 형용사라는 공식을 쓸 거고 자극을 to be painful, 고통스럽다고 인식하지만 그 밑에 4번 문장에서 방식은 방식인데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인 거잖아. 근데 이 사이에 how는 들어올 수 없지. 왜냐하면 way랑 how는 같이 못 쓰니까. 그럼 누구로 바꿔 쓸 수는 있어? 이때 이 how를 that으로 바꿔 쓸 수는 있고 that을 다시 in which로 바꿔 쓸 수는 있어. how만 안 돼. 6번 문장에서 where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를 in this context에서 이 context를 선행사로 데리고 있거든. 근데 얘가 지금 상황, 맥락이란 뜻이야. 얘는 장소가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었느냐. 근데 where이 오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조건이야. 완전한 문장이 왔을까? survival, 생존이 is not in danger 이라 그래서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왔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where는 일단 올 수 있어. where이라기보다 관계부사는 일단 올 수 있어. 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자, 근데 이때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꼭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명사인 경우에 이때에는 그러면 where이랑 when이랑 how랑 why 넷 중에 뭘 쓸 거냐 라고 했을 때 where를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일반 명사, 꼭 장소가 아니라도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서 중간에 꼭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될 때, 그때 우리는 where로 동일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where 괜찮은 거야. 오히려 콤마가 있으니까 that이 안 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which도 안 되고 오히려 where만 되는 상황인 거지. 8번 문장에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근데 이때
분명하게 그것은 보인다. 이렇게 생겼는데 해석만 하면 분명하게라고 해서 왠지 remarkably 부사가 와도 괜찮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부사는 올 수가 없대. 왜 그러냐면은 seems가 감각동사라서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거든. 그래서 remarkable 형용사가 왔대. 10번 문장에서 아는 거거든. 얘가 주어야. 뭐를 아는 것은? 여기까지 아는 것은 쾌감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얘가 동사거든. 그래서 동명사 주어를 끼고 있는 동사 자리에 s 붙는 거 조심해야 돼. 그럼 요 사이사이도 한번 볼까? 자,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뭘 아는 것? 우리의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 하지만 또 뭘 아는 것이냐면 실제로는 안전하다는 것이니까 벗을 기준으로 대시 병렬되고 있는 자리야. 11번 문장에서 우리 of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얘 전치사 취급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가 나와야 돼서 hating이 나온 거야. 자, 여기 and를 기준으로 through repeated exposure and through B 여기가 있으면 A, B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A를 통해서 그리고 B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요런 뜻이었어. 뭐 해석은 괜찮은데 문법적으로 보면 through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건 괜찮아. 노출이니까. 이 노출을 통해서. 그럼 이 뒤에 나오는 knowing은 동명사야. 다른 거 없고 명사와 and 요거 and 명사와 동명사를 병렬시키고 있는 through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knowing이라 해야 되는 거야. 동명사 knowing이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여기가 to know라든지 과거분사 none이라든지 이거 다 안 되는 거잖아. 그냥 동명사 knowing밖에 안 돼. 12번 문장에서 고통을 추구하는 것은 이 주어였기 때문에 appears 동사에 s 붙는 거 조심하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유일하게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ly 붙는 것도 조심하자. unique는 올 수가 없어. 마지막 문장에서 유일한 방법은 이 주어인데 와, 얘 동사가 여기 와 있었거든. 여기 엄청 멀리 떨어져 있었어. 유일한 방법이 단수라서 is 나온 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is 뒤에도 한번 볼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것이었냐면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뒤에가 좀 이상해. 고통을 가지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좀 부자연스럽거든.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have가 동사면 고통이 목적어 associated를 목적격 보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고통을 연관짓도록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형식 안에 have가 들어가면 사역동사로서 시키다 라는 뜻이 있을 수 있잖아. 이때 고통한테 associated 하라고 시키는 건데 고통은 손발이 있어서 스스로 associate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과학자에 의해서 associated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수동의 과거분사가 온 거야. 그러면 고통을 연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have 자리가 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역동사라면서 그럼 학교 시험에서 to let, to make, have와 똑같은 다른 사역동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물론 보어 자리라서 having이라든지 아니면 letting이라든지 아니면은 making이 나와도 괜찮고 사역동사만 쓰면 괜찮아. 자, 됐지? 여기까지 24년 6월 2회도 끝이 났고 모의고사 2회도 다 하느라 너무 고생 많이 했어. 듣다가 보면 너희들이 아는 거를 내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쌤 딴에는 좀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다 잡아주려고 그랬다고 생각해주면 고마울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 2회독 다 돌렸으니까 이제 문제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거든. 이제 진짜 문제 푸는 데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 고생했어.